안녕하세요. 부산부동산 스터디입니다. 2월 7일 일일 브리핑 들어갑니다. 신생아 특례 효과를 믿는 것은 풍랑 속에 몸을 맡기는 것. 어젯밤에 EBS 다큐를 보다가요. 이 선장님을 보게 되었습니다. 네, 아기를 잡는 분이신데요. 한때 멸치잡이를 하다가 멸치 만선이 되어서 좋아했는데 배가 전복되어 버렸답니다. 그래서 망망대해에 떠다니면서 생사의 기로에 섰던 적도 있었다. 그래서 바다 사람들이 하는 말이 물속에 들어가 봐야 바닷물이 짠 줄 알지. 들어가기 전에는 잘 모른다. 지금 이 주택 시장에서도 똑같이 적용할 수 있습니다. 자, 겁없이 행동하다가 죽어요, 죽어. 바람 부는데 욕심내다가 죽습니다. 지금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지금 풍랑 속으로 지금 들어가고 있는 이런 상황일지도 모른데요. 신생아 특례라는 요거 하나를 믿고 망망대해에 몸을 맡길 수 있겠습니까? 주간 거래량 430건, 440건, 480건 하던 것이 이번 주에 갑자기 거래량이 조금 못해지는 것 같습니다. 네, LH 지원 사격 대략 한 40건 정도 있었어요. 같은 날짜끼리 견주어서 가볼게요. 남은 날짜 기준으로 했을 때 LH 40건이 없었다면은 여기 지금 90건입니다. 90건. 그 전달에는 이 상태 같은 날에 180건이었고요. 전전달에는 남은 날수 같은 날에 164건의 거래량이 되었었거든요. 2월달 거래량 신통치 않습니다. 제 시뮬레이션 할 때 1월 거래량이 높고 나머지는 낮아지는 형태로 그렇게 그렸잖아요. 그러면 이게 왜 신통치 않느냐? 작년에 특례 보금자리론 43조 지급되었죠. 43조. 거기에다가 뭐 보금자리론 이거 말고 뭐 디딤돌이니 뭐니 이런 거 해서 플러스 알파까지 해서 60조의 자금이 투입되었습니다. 23년도에 60조에 투입되었습니다. 24년도에는 뭐 27조 플러스 알파라고 해서 40조 정도 투입된다고 하는데 과연 정말 40조나 투입이 될까? 라고 한번 생각해 봅니다. 자, 작년에 최종적으로 이용되었던 것은 전체 43조 중에서 주택을 구입하는 데 이용된 돈은 28조입니다. 28조. 같은 비율로 계산해 봅니다. 신생아론 27조가 투입되면은 주택 구입에는 17조 정도 돈이 쓰일 수 있습니다. 물 풀로 다 쓴다고 가정했을 때, 자, 그 중에서 2030이 58% 특례 보금자리론 받았다고 하는데요. 신생아 대출도 마찬가지로 3040이 58% 비율로 대출을 받는다고. 5060에 애 낳는 경우 아주 드물잖아요. 20대에 애 낳는 경우 아주 드물잖아요. 그렇게 따져보면은 신생아 대출로 대출 받을 돈은 집살 돈은 10조밖에 되지 않는다. 10조 플러스 알파인데요. 올해 보금자리론 특례 보금자리론 사라지고 보금자리론 나왔던 금리가 한 평균적으로 4.3% 정도 될 거예요. 그래서 10조 플러스 마이너스 5조 정도가 투입된다고 하는데 최악의 경우에는 보금자리론 5조 투입, 신생아론 10조 투입, 그럼 15조가 투입되는 겁니다. 작년에 얼마 투입되고요? 투입되었다고요? 작년에 부동산 시장에 돈이 60조가 들어왔었어요. 올해는 그 4분의 1밖에 돈이 투입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아주 긍정적으로 봐서 40조가 투입되고 된다고 할 수 있고 이건 너무 좀 많이 나갔고 여기까지는 투입이 안 될 것 같고 많으면 20조 정도 주택 구입하는데 이용된다. 최소한 3분의 1 수준. 최악의 경우에는 4분의 1 수준. 물론 이것을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은 작년에 한 3분의 2 정도 수준이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저는 이 특례, 신생아 특례와 올해 생긴 보금자리론의 효과는 그 작년 돈 투입의 3분의 1 내지 4분의 1밖에 작용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예측합니다. 완전 풍랑 속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집값이 작년에 어느 정도 약간 반등하고 뭐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월 평균 대출이 한 5조 정도 거의 5조 정도 돈 이렇게 해서 12개월에 걸쳐서 60조 정도 투입되었을 때 이 돈 가지고 부동산 시장을 끌어올렸거든요. 근데 올해는 이 투입되는 돈이 한 달에 뭐 1조, 2조 투입되고 이러면 부동산 분위기 시들시들하면요. 담보대출 내놨던 사람도 빚 갚습니다. 22년도에 보셨잖아요. 그 시장에 재판이 될 수 있다. 그러면 어느 가격대의 아파트 사고 팔고가 원활할 것인가 특례 보금자리론을 봐서 알겠지만 6억 원 이하가 많습니다. 물론 6억 원 이상도 뭐 비율이 뭐 20% 정도 되긴 합니다. 하지만 주 계층은 3, 4, 5억이다. 부산에 조금이라도 이름 있고 네임밸류 있고 잘 나가면은 뭐 7억, 8억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 계층은 쉽지 않다. 6억 이상 적격 대출도 막혀 있는 마당에 이렇게 고가의 아파트 막상 대출을 잔뜩 내준다고 해도요. 신생아 대출을 받는 사람들, 특례 보금자리론 받았던 사람도 대다수층이 요걸 공략했거든요. 신생아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다수가 소득 측면을 봤을 때 여기입니다.
근데 정말 신기한 거는요. 작년에 특례 보금자리론이 나왔을 때 1월 말에 나왔을 때 한 일주일 한 며칠 만에 뉴스가 바로 나왔습니다. 신생 특례 보금자리론 7조를 신청했어요. 이런 뉴스가 바로 나왔어요. 그리고 한 3주 지나고 나니까 뭐 14조를 신청했어요. 이렇게 나왔습니다. 근데 올해는 신생아 대출 지금 시행된 지가 일주일이 넘었거든요. 뉴스가 안 나와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이 신청하지 않지 싶어요. 대환 용도로 한다거나 이것은 좋지만 꼭 신생아 아니더라도 이 신생아 정책이 또 사라지더라도 기존에 있던 대출 금리도 충분히 낮게 적용받을 수 있다. 신혼부부는 생애 최초는 충분히 낮은 금리 상품이 있다. 여기에 목맬 필요 없다. 엄청난 분석 아닙니까? 링크 누르는 건 쉽습니다. 쿠팡 링크 제 거 가급적 이용해 주세요. 매도 물량 0.7% 정도씩 주간 순정을 보이고 있고요. 전세 물량은 한 0.5%이 정도 감소하는 모양새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집을 팔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겠죠. 전세 매물 걷어들이고 매물로만 내놓는 것 같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오늘 126건의 거래량 이거 보고 또 바로 우와 거래량 많다 하는 사람이 있겠지만 126건 오늘 139건이었나요? 이 중에 39건은 39건은 LH로 추정이 된다. 그래서 이 신고가 45건 우와라고 생각하지만 요거 나중에 요거 뺄 거예요. 신고가 개수할 때 39개 빼고 또 계산을 할 겁니다. 안 그러면 좀 착시를 불러오거든요. 자, 뭘 샀냐? 힐스테이트 연산 요 소형 평형 한 10몇 평 되는 거 요런 거 직거래로 그나마 좀 양심 있어졌습니다. 과거에는요. 요런 물건이 왕창 있어도 이런 물건들 직거래로 안 사고 막 중개거래로 사고 누가 수수료 중간에 떼먹고 이런 거래들도 있었거든요. 그나마 이제 LH가 조금 정신을 차렸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아무튼 LH 추정입니다. 과거 이런 거래들이 계속 있었으니까요. 자, 저거 39건을 제외하고 나면은 거래량이 생각보다 400건대로 좀 떨어질 수도 있다. 물론 거래 일수가 하루 적죠. 그러면 거래 적은 만큼 또 다음에 순증돼서 늘어나기도 합니다. 거래량은 이제 한 250건 정도 더 추가되면은 많으면 1800건대보다 더 늘어날 거예요. 요 예상치보다 분위기가 좋아지면 늘어납니다. 하지만 2월의 거래량은 신통치 않다. 신통치 않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W 17억 3천 그 아래로 바로 8억대의 가격으로 내려옵니다. 동네 레미안 아이파크 84제곱미터 8억대 이렇게 하면 얼추 가격이 맞아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대형 평형 제외하고 아주 고가의 아파트 요거 제외하고 나면 국평 중에서 7억 8억 거래되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다. 국평이 아니고요. 국평 중에서 해운대 레미안 7억 7천 고점 대비 17% 정도 빠져 있고요. 56대 SK뷰 고점 대비 20% 빠졌지만 59평형 해운대 중동 두산 이브 7억 3천 이 정도만 해도 정말 차고 넘치죠. 가격 7억대 국평에 7억대 4만 골든뷰 센트럴파크 고점 대비 33% 떨어져 있고요. 가격은 7억 2천 국평 기준으로 6억 이상 하는 곳들 좀 상당한 이름 있는 아파트들 맞죠? 고점 대비 27%. 큰 변화 없는 것은 신축. 나머지 요거 37%. 요거 저층이라는 거. 한 10% 정도 빼면은 뭐 중층 이상 되면은 한 27% 정도 되는 것 같고요. 현재 롯데캐슬 시장 28%. 부산의 대표적인 하락률을 나타내는 곳 요 정도 6억 이상. 그래도 제법 거래가 많은 날이었습니다. 너무 기대를 품지 마시라. 적격 대출이 안 된다. 신생아 대출 받아서 이 아파트들을 공략하기는 쉽지 않다. 바로 6억대 아래로 내려오면은 30% 이상 떨어지는 것들 동그라미만 간단하게 쳐볼게요. 앞부분 분석했는 내용이 더 중요해서 그다음에 평균적인 모습 30% 이상 평균적인 모습 30% 평균적인 모습 근데 지금 요런 걸로 봐서는 일정 부분 기대 심리가 작용을 하는지 조금 더 비싸게 주고 사는 느낌 있다. 급할수록 과거에는 먼저 잡으면 이득을 많이 보는 구조였지만 근래 들어서는 바뀌었습니다. 먼저 잡는다고 해서 반드시 수익이 보장되지 않는다. 선진입을 한다고 해서 반드시 수익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부분 한번 생각해 두시고요. LG 메트로시티 이런 식이 좀 되어가는 것들이 이제 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아직 그렇게 많이 되진 않았지만 자, 평균적인 모습 28% 이 정도 느낌. 뭐 그 전후에서 매매 거래가 형성되고 있지 특별히 많이 신생아론이 다시 투입된다고 해서 많이 뛴다거나 이런 거 없습니다. 물론 인기 있는 아파트들
호재가 있는 것도 약간 더 상승 요인은 될 수 있지만 그렇게 크게 작용하진 않는다. LH가 평균 거래 대금을 다 까먹어 버렸어요. 자, 60조가 투입되는데 시장, 요거는 40조가 투입되는 시장. 조금 크게 부를까요? 60조가 투입됐던 시장, 40조가 투입되는 시장. 40조가 투입되는데 실제로 이것에 20조밖에 돈이 안 쓰일 수도 있습니다. 거래량 이런 수준으로 갈 수 있다. 이런 수준으로 정말 최악의 상황에 치닫게 되면은 올해 안으로 PF 뭐 부실 사업장 정리한다고 하는데 야, 피바람이 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6억 이상 거래량 힘 못 쓰죠. 힘 못 쓰죠. 요 넘어섰거든요. 1월의 거래량은 벌써 12월의 거래량을 거의 넘어섰잖아요. 근데도 이게 비싼 아파트들은 거래가 그만큼 안 되고 있죠. 비율이 눈에 떨어지게 나빠집니다. 분명히 요 가격, 요 비율 올라갈 때 제가 300건 넘는지 안 넘는지 지켜보자 했을 때 300건 넘는다고 와가지고 야, 이거 빨리 강조해라. 빨리 강조해라라고 이야기했던 사람 떨어졌으면 또 와서 또 댓글로 달아주셔야죠. 300건 밑으로 떨어졌다고 공수 규모를 올려주셔야 되죠. 거래별, 구군별로 살펴보시면요. 거의 대다수의 지역들이 이미 1월의 거래량이 12월의 거래량을 뛰어넘기 시작합니다. 근데 유독 힘을 못 쓰는 지역이 있더라. 어디? 수영구. 어디? 해운대구. 물론 이런 다른 지역도 있긴 합니다. 자, 대표적으로 요 비싼 집들이 좀 있는 동래구는 좀 그래도 좀 넘어섰어요. 넘어섰습니다. 해운대구, 수영구 힘을 못 쓰더라. 6억 이상 거래? 이거 쉽지 않다. 이거 쉽지 않다. 고가의 아파트 쉽지 않으면 뭐 4억에서 6억 하는 아파트가 길을 비키시오. 길을 비키시오. 내가 그 자리를 꿰차겠어 하면 그게 되나요? 그거 안 되잖아요. 그럼 마찬가지. 2억에서 4억 또 마찬가지. 그냥 위에 이거 뭐라 그러나요? 유리천장이라 그러나요? 뭐 이렇게 막혀 있는 느낌. 네, 분양권 12건의 거래량. 전세 거래는 1월 달에는 굉장히 많았고 2월 달에는 아직까지 거래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 느낌이네요. 네, 뒤에 뭐 특이한 동향 없습니다. 뭐 2+2 전세 뭐 갱신 종료되고 가격이 폭등한다니 이런 소리는 믿지 않으셔도 됩니다. 네, 오히려 전세 월세 가격은 더 떨어지고 있는 것이 현재 진행형이다. 네, 시청 감사합니다.